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 체 하는 옥군입니다. 지금 시간이 5월 14일 3시 6분 됐습니다. 어제는 제가 저는 원래 한가한 사람인데 어제는 좀 일이 있어서 영상 찍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남는 게 일인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저번 영상에 메시지를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탁구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제 그런 말씀인데 탁구 이야기로 제가 이 영상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를 근데 이제 제가 계획했던 어떤 그 이론적인 말씀은 다 드렸고 서브에서 이제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부터는 제가 탁구대에서 플레이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찍을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여의치 않습니다. 제가 좀 게으른 게 제일 큰 이유인데 저는 이거 편집하고 이런 거 이제 이번에 김문수 후보 보니까 저보다 훨씬 잘하시던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컴퓨터 쪽 이런 쪽은 잘 못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여유가 생기면은 직원을 둘까 하는데 지금은 여유가 없으니까 만약에 이 영상이 잘 되면 직원도 두고 탁구대에서 찍는 영상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렇습니다. 제가 탁구 이야기를 이제 영상으로 올리게 될 때는 제가 또 제목에 그렇게 이제 쓸 텐데 지금은 이제 제목을 옥군의 세상 사는 이야기 이렇게만 합니다. 예전엔 탁구 이야기로 했는데 제가 탁구 이야기를 다시 올릴 때 이제 제목에 쓰겠습니다. 이 정치 이야기 듣고 싶지 않은 분들은 탁구 이야기 이제 그걸 듣고 싶으신 분들은 그때 혹시 이제 제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제목을 올리게 되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찌됐건 참 시기도 시기고 6월 3일까지는 또 대선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 문외한이었는데 이렇게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마음 흘러가는 대로 영상을 찍으려고 처음에도 했었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번에 그젠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가 사과를 했죠. 그것 때문에 또 논란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지금 요즘 세상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저희 야당 쪽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요즘 제가 들었던 얘기가 여보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자들이 특히. 그런데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제 와이프가 이웃하고 트러블이 생겼는데 만약에 들어보니 제 와이프가 잘못한 거라면 남편인 저라도 가서 대신 사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러면 제 자식이 잘못을 해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럼 이웃 애랑 싸움을 했다든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 내 자식이 잘못했다. 그럼 부모인 제가 가서 사과하고 그게 맞는 거죠. 내 아들이 잘못했는데도 무조건 내 아들 편을 들어라.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거는 생각이 굉장히 짧은 거고요. 아무튼 얘기가 좀 다른 얘기지만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죠. 그 사과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그 사과는 그런 거였어요. 저도 영상을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잘못한 부분이 있죠. 이제 계엄을 통해서 잘못한 부분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잘못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엄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계엄으로 상처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겁을 집어먹고 불안해하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지금은 이제 차기 대통령이 되실지도 모르는 김문수 대통령, 대통령 후보가 그런 사과할 수 있죠. 선대 대통령에 대해서. 네, 자기 아버지의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가 실수를 하셨다면 아들이 대신 사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계엄이란 면에 대해서 그건 김문수 후보도 같은 생각을 가지신 것 같은데, 저랑. 계엄이라는 거는 말이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죠. 저라면 계엄을 안 했을 겁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계엄은. 그것이 비상상황인지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은 대통령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내란이 됩니까? 계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무식한 uk군도 진짜 삼척 동자도 알만한 얘기다. 삼척 동자도 안다라는 뭐 속담이 있듯이 이 무식한 uk군도 알아요. 예. 그 뭐 말이 됩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판단해라. 그렇게 권한을 준 게 계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한테 준 거예요. 야당에서는 탄핵할 그 권한을 줬다고, 그 권한이 있다고 그냥 탄핵을 그냥 30번 넘게 하고 대통령까지 탄핵을 했어요. 저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진짜 정말 비상시에나 일어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계엄도 똑같아요. 정말 비상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나 일어나는 게 계엄이에요. 근데 상대하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탄핵을 계속 하는데 그럼 계엄 상황이 아니라고요? 저래도 계엄했을 수 있어요, 저는 판단을. 저는 물론 대통령 될 감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생각이 다르신 분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같으면 계엄 안 하고 소통을 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김문수 후보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로 탄핵을 30회 이상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김문수 후보는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고, 저는 못합니다, 솔직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타협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계엄을 했겠죠. 예. 아니, 상대방에서 말도 안 되는 수단인 탄핵을 자기들 권한이라고 해서 막 30회 넘게 하고 있는데, 대통령한테 정당하게 주어진 권한 계엄을 왜 못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계엄 자체가 내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수의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너무나 단순한 거잖아요. 삼척 동자도 안다는 얘기예요. 어린애도 안다는 얘기죠. 속담이지만. 그러니까 그 비슷한 얘기로 무식한 웃군도 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를 늘 말씀드리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극소수의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계엄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거는 내란이다. 극소수의 국민들이 그러고 있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원래 극소수의 사람들은 뭐 별의별 의견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엄이 내란이다? 계엄 자체가 어떻게 내란이 됩니까? 계엄에서 뭐 사람이 진짜 수백 명 다치고 죽고 뭐 그랬다면 이제 그게 내란죄를 적용해 볼 만하죠. 그때도 법원의 판단, 법에다 대고 다퉈야 됩니다. 이게 과연 계엄을 했는데 이 내란이야. 내란이라는 거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4년, 5년 전에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의회에 난입해갖고 몇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뭐 그런 거에 의해서 뭐 내란죄를 범했다 이런 건 없었잖아요. 계엄을 통해서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계엄 자체가 내란이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법에 정해놨는데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비상시는 네가 판단해서, 대통령인 네가 판단해서 이게 비상시라고 판단이 될 때는 계엄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 대통령 권한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계엄을 했다고 그게 내란이 됩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는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지만 그런
그러니까 김문수 본인은 만약에 같은 상황이었다면 자기는 안 했을 것이다. 그럴 수 있죠. 그건 대통령도 사람인데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판단이. 그런데 법에는 대통령이 판단해라. 남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판단해. 내가 계엄을 해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계엄을 했다. 어떻게 그게 내란이 됩니까? 참 저는 진짜 황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걸 보고서 이제 많은 2030들도 저랑 비슷한 느낌이었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윤 어게인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사과를 했어요. 예. 저는 뭐 그것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어떨까요? 저는 생각을 해보죠. 성렬이 형은 어떻게 느낄까요? 김문수 형이 사과를 했어요. 아, 계엄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성렬 입장에서 아, 문수영 씨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느낄까?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예. 저는 그 두 분을 이제 뭐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닐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 돼 보면 아니 뭐 문수영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뭐 이제 이번엔 또 탈당 문제도 나오고 이제 김문수 후보는 이제 사과는 했는데 그 뒤로는 이제 저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탈당시키고 뭐 어쩌고저쩌고 저는 이제 노선을 달리하겠다 이건 아니다 잘라내겠다 뭐 계엄을 한 건 잘못이다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조금 그건 김문수 후보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어차피 뭐 정치도 그렇고 그거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욕을 먹고 그런 건데 배신자 기본적인 인간관계로 그렇게 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했다면 그게 큰 명분이 뭐든 그거는 아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했던 거를 사과드리고 나는 그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한다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간성이. 그러면 김문수 후보를 신뢰할 수가 없죠. 예. 근데 뭐 역시나 뭐 제가 생각했듯이 김문수 후보나 뭐 이런 분들은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계엄에 대해서 상처 입으신 분들, 이제 놀라신 분들, 뭐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죠. 국민들 중에. 당연히. 그런 분들한테 사과를 드린다. 예,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사과를 드리는 게 맞죠. 예, 그런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하고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제 싸웠어요, 막 싸웠는데 나중에 이제 뭐 화해를 하고 저거 할 때 사실은 저 사람이 큰 잘못을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싸움이 시작됐다고 칩시다. 그래, 저랑. 근데 이제 제가 뭐 싸우는 중에 저도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공격을 하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됐다면 저쪽이 먼저 큰 잘못을 했지만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생겨난 거죠. 그랬으면 이제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죠. 왜 없습니까? 하지만 전체적으로 따질 때는 저 사람이 큰 잘못을 했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나도 조그만 잘못을 했다. 그럼 나중에 화해하는 과정에서는 나도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화해죠. 예.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김문수 후보가 국회에서 서영교인지 뭔지 저는 진짜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고 있다는 거 보면은 진짜 정말 황당합니다. 저 그 유튜브 때문에 그걸 다 보죠. 보면 예전에는 못 봤어요. 예전에 한 30년 전에는 뭐 KBS에서 그런 거 내보내지도 않으니까 내보내도 저는 잘 안 보니까.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유튜브로 보면 다 보이죠. 이제 서영교인지 뭔지 의원인지 뭔지 저는 진짜 황당합니다. 그런 사람이 뭐들 하세요? 일어나서 다 사과하세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김문수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앉아 계셨던 것 같은데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어이가 없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대통령 지금 후보로 나오신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비슷한 느낌이 윤석열 대통령이 된 과정이 그 당시에 저기 누구예요? 추미애
야, 전 추미애 그 양반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야, 전 진짜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야, 진짜, 야, 저런 인격으로 어떻게 그 정치를 하고 있을까?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좀 알고 나니까. 근데 그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추미애 장관이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검찰총장하고 있을 때, 아니 그 공적인 자리에서 뭐 국회 지리장인가 뭔가 그 온 국민이 다 보는 그런 자리에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여자가 남자를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공격을 한다. 그거는 국민이 아직은 국민 정서가 그건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는 유별한 겁니다. 자, 지위가 남자가 높다 이게 아니에요. 유별하다고요. 다르다고요. 네, 그거 참 요즘 사람들 헷갈리나 봐요. 그럼 뭐 남자가 높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지위는 대등할지 모르나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는. 근데 여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남자를 자기 부하 직원이라고 그렇게까지 몰아붙이니까 국민이 어떻게 느꼈습니까?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아니 전 여잔데 여자가 아니 부하 직원인 게 그렇게 중요해? 부하 직원은요 그거 관두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남자 여자잖아요. 그냥 사람 대 사람이고. 그거는 그냥 부하 직원은 그냥 뭐 사회적인 관계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몇천 년 동안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남자 여자의 역할이 다르고 유별함이 있는데, 예?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을 가진 나라인데, 여자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냥 자기 부하 직원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 계급이 좀 낮죠. 법무부 장관보다는 검찰총장이. 뭐 그래 거기서 막 그냥 면박을 주고 수모를 주고 거의 그거는 그래서 저도 이거 뭐야 여자가 저렇게 나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저는 그랬어요. 하여튼 예,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아이 그럼 뭐 남자가 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예, 그거는 참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제가 앞으로도 많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내용인데 아무튼 그때 그래가지고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당하는 모습 때문에 온 국민이 대통령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대통령이 됐으면 추미애는 미치잖아요. 이제 어찌됐건 뭐가 됐든 법무부 장관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참 웃기는 짓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러니까 검찰총장보다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온 국민 앞에서 그냥 망신을 주고 그냥 모욕을 주고 그게 뭡니까?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그 추미애 나는 그 양반 도대체 야 정말 야 난 정말 그런 인격을 가지고 그것도 제가 나중에 이게 길어지는데 나중에 말씀드릴 그 저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저기 뭐야 그 국회의원 여자 국회의원 그 대리기사랑 문제 생겨가지고 그 저 한때 그 말썽 일어났던 그 김현인가? 야 저는 그 유튜브 보고서 그 김현 의원 야 그러면 인격이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람이 대리기사한테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런 사람이 그 당시에 참 뭐 문재인 대통령 그 오른팔이었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좋게 볼 때 이제 저쪽에서 선전하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 지금도 사람으로서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런 공적인 자리에 있을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김현이라는 그런 사람이 오른팔 역할을 하고 그럼 도대체 지금 와서 보니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그때 의문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저런 사람이 오른팔일까? 예, 유유상종이라고 다 그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수준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그 의문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가 많았던 분이더라고요. 참네 이거 예,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제 부처가 아닌 다음에야 문제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 단지 그 문제에 크고 작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인간 이상으로 커요. 너무 보통 사람이 갖는 문제보다 훨씬 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죠. 잘못도 있고 잘못 없이 어떻게 삽니까? 사람인데 불완전한 존재인데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단점이 너무 크고, 야, 김영 같은 사람은 그 당시에 제가 진짜 기함을 한다 그러죠.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찍혔어요. 참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그런 게 안 찍히고 절대 밖으로 유출이 안 되겠죠. 김현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때 봤죠. 야, 그게 찍혀 지나가는 행인들이 막 스마트폰으로 찍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게 유출돼가지고 제가 근데 그때 야, 저게 무슨 국회의원인가 그러고 본 적이 있었는데 전혀 김현 이름도 모를 때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그 유튜브 때문에 알게 된 건데, 그러고 나서 추미애 그 양반도 그거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는 거 보고 와, 저게 뭔, 야, 정말 저런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유사하게 그 지금 김문수 후보가 그 서영교인지 뭔지 똑같아요. 전부 여자들이에요, 그게. 아, 나 진짜 민주당에 있는 여자 의원들 보면은, 야, 진짜 황당합니다. 예, 그런 분들이, 저는 여자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자, 남자 똑같이 봐야죠. 여자가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면 저는 존경합니다. 예, 근데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게 뭡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짓, 이렇게 서영교 의원이 말도 안 되게, 뭐 하세요? 일어나세요! 아니,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글쎄. 아니, 그분들이, 저랑 같은 시대를, 오히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저 때는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냥 어떤 집에서는요, 여자들은 남자들이랑 겸상도 못했어요. 예. 그런 시대를 같이 살았던 분들이 저희 시대 때는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여자가 담배 피우고 있으면 그냥 아무나 가서 귀싸대기 올려 붙이고 그랬어요. 너 이년아, 야, 이 미친년아, 집에 가서 펴, 뭐 이러고. 지금은 물론 그렇게 되면 말도 안 돼. 어찌됐건 그런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뭐 하세요? 일어나세요? 뭐, 사과하세요? 뭐, 이게 뭡니까? 나 진짜. 결국은 그 장면 때문에 지금 김문수 후보가 잘하면 대통령 되게 생겼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 오늘은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웃기죠?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은 케이스였어요. 추미애 장관이 똑같은 저거죠. 여자가 어떻게 우리나라 정서에 5,000년 동안 내려온 정서에, 아니 여자가 어떻게 저 공개석상에서 남자를 저렇게 망신을 주나. 예, 글쎄요, 똑같죠. 아무튼 감사합니다.